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까진 말이죠. 2019년 1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병정동 아파트 앞 단지 옆에 있는 도서관 사이 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아주 많은 경찰들이 투입되어 무언가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3m 내부 구조까지 추정할 수 있는 GPU2가 레이더인데요. 이거 3대, 그리고 금속 탐지기까지도 3대를 쓰며 무언가를 바쁘게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1일부터 아마 주말까지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경찰분들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많은 기자들, 그리고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망자의 남은 가족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 유족입니다. 유족은 과거에도 제발 살아있으면, 만약에 정말 살아있다면 제발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11월 1일 7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이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뱉었던 거죠. 어른의 뼈도 30년이 흐르면 다 없어지는데 아기의 뼈가 30년이 흘렀는데 나오겠냐고요. 지금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나쁜 새끼들, 그런 새끼들 때문인 거지. 그런 애들을 1계급 특진시키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하겠어. 자식 잃은 죄인인데. 근린공원 입구에서 30년 전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수색은 11월 9일 종료가 됐습니다. 총 261곳을 조사를 진행을 했고, 발굴 작업 당시에 총 255점의 동물뼈를 발견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게 하나 발견은 됐는데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뼈가 발견된 곳이 과거 묘지의 모양, 즉 이장지였던 거죠. 이장을 하면서 뼈 조각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뼈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현재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시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한 그곳은 현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기수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화성 연쇄살인 사건 특별수사본부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브리핑을 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주제가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범행은 이런 게 더 있다. 근데 그 안에는 외부에 알려져 있는 사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춘재가 했다네? 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라고 판단됐던 사건도 자신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백한 14가지의 사건들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미제 사건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한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 유기했습니다. 직접 장소를 그리고 위치까지 펜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 그때 당시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래 이춘재가 저지르는 범행의 시그니처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그 비밀의 캐비닛을 열지 않았던 그 사건이죠. 30년간, 즉 그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전, 그 1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은 단순 가출, 실종 사건이라는 오명으로 잠들어 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무겁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1989년 7월 18일 경향신문에 신문 기사가 하나 뜬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병점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김현정 양이 1989년 7월 7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실종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실종된 7월 7일 오후 1시 10분쯤에 집에서 600m 떨어진 마을 입구, 거기까지 친구와 함께 오다가 집 앞에서 사라졌다. 즉 600m 앞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집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입니다. 병점 사거리 농협 앞 건물에서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에게 김현정 양이 그 길을 끌려서 오산 쪽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학생들이 봤다. 뭐 이런 목격담이 나오기도 시작을 합니다. 이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일단 목격은 나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당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되고 있던 시즌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사는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사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종 5개월 뒤입니다. 1989년 12월이었습니다.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참새잡이를 하고 있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옷 아니야? 이거 가방 아니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1989년 12월이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무언가 아이로 보이는 소지품이 보였는데 누군지 떠오른 겁니다. 바로 김양입니다. 김양이 실종 당일이었던 89년 7월 7일날 입고 나갔던 청색 치마, 이런 것들이 함께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내용들은 전부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김양 사건이 하나씩 확인이 되는 거죠. 책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김양의 가족은 주민들과 함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게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경찰에다가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묵살합니다. 소지품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아니, 단순하게 가출로 보고 실종으로 보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2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런데 둘 다 묵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90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9차 사건의 시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30m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류품을 발견했는데 가출이라고 김양 사건은 종결을 하고 9차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살았던 마을 주민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동일범이다. 분명히 애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왜 경찰 수사 안 하지? 똑같은 사람일 텐데. 30m밖에 차이가 안 난다. 초등학교 2학년생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과 9차 사건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말이죠.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김양의 부모님은 경찰에 대한 불신 및 딸릴 슬픔 때문에 경기도 화성을 떠나 광명시로 이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처리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고, 그리고 그 뒤에 발생됐던 사건은 화성 9차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되어 미해결, 그리고 현재에 와서야 이춘재가 본인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춘재는 한 가지를 더 얘기했다는 거죠. 8차 사건과 9차 사건 사이에 범행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냉각기가 왜 존재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김양이 존재했던 겁니다.
당연히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춘재는 시신을 묻은 장소를 정확하게 그렸는데 거기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즉 아이를 못 찾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특정 누군가에게 속았습니다. 이 춘재에게도 속았다. 그리고 그걸 발표한 경찰에게도 속았다는 생각이지요. 현재의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갖게 될 의문, 불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유족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볼 건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분노한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입니다. 초등생 실종 관련 당시 왜 가출인으로 표시하고 실종 사건으로 분류를 했을까라는 문제가 의문점으로 당연히 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경찰들이 과거의 수사관들을 확인해 본 결과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수사를 경찰 한 10명 정도가 했다고 하는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당시에 팀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보고서를 썼을 뿐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가 나왔네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과장, 팀장 말입니다. 일단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시킨 대로만 썼을 뿐이다라는 게 진실일 수 있으니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그 말을 믿어는 보겠습니다. 둘, 당시 그러면 이춘재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를 가출로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경찰들이 수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춘재가 3차례 경찰 조사 대상이었던 게 확인됩니다. 즉 그때 당시에도 이춘재는 용의선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춘재를 체포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춘재가 김양이 실종된 지 2달 만이었죠.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유류품이 발견되기 석 달 전입니다. 1989년 9월 26일에 구속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수원에서 벌인 강도 예비범죄 행위였죠. 1989년 9월 26일 구속되고 1990년 4월 1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그 다음 9차 사건을 또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단순 실종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당시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리려고는 했다. 그런데 이춘재가 혐의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술력과 수사력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걸 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수사 대상이 있었다니까요. 용의자들을 찾았다라는 건 범죄 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 실종 처리를 시켰다.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겠습니다. 용의자들을 올려봤는데 없길래 다 조사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2달까진 말이야. 그래서 실종한 거야. 이해하겠습니다. 셋.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실종 5개월 만에 인근 야산에서 책가방 등 10여 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제부터 그러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제가 정확하게 유류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총 1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유류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가방. 버리고 갈 수 있지. 가출했으니까. 실종이니까. 치마. 아이는 치마가 없으면 뭘 입었을까요? 7월 7일 때 입었던 옷인데. 신발, 실내화. 근데요, 신발과 실내화는 한 짝씩만 나왔습니다. 양쪽이 다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아이가 단순 가출 실종됐다고 얘기해서 자발적이라고 했다면 아이는 옷을 벗고요, 신발 한쪽만 신고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려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속옷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유류품 중에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수의 감정에 들어갔을 때
총 10점 중 7점의 혈액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인혈 반응은 확인됩니다. 7점 중 3개에서요. 인혈, 즉 사람의 피가 있다. 그런데 혈액형이나 이런 건 판단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뒤에 유류품이 나왔죠. 좋습니다. 2개월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5개월에서도 왜 실종이죠? 이게 왜 실종, 가출인으로 분류가 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속옷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옷도 없이 속옷도 없이 신발 한쪽만 신고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어도 충분히 이건 무언가 일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강압적인 문제가 생겼다. 피해를 입었다. 범죄와 연관됐다라고 추측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걸 맡아야 될 수사기관이 경찰은 이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걸 다시 말씀드릴까요? 유족분들이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는데 무시했습니다. 더 답답한 걸 말씀드릴까요? 현재는 관련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물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유족한테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찰 측에서 없앴습니다. 누가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화성 초등생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춘재의 자백 때문에 말이죠. 가출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만 해도 이걸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 발생하고 5개월 뒤면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네,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족분들은 과연 알고 계셨을까? 유족분들은 납득을 하셨을까? 당시 경찰로부터 유류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면 광명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정말 이걸 그리고 이게 아예 얘기해주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린 중립적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요. 헌데 당시의 수사 기록과 당시의 관련자 진술을 확인해봤는데 유족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즉 모르고 사신 겁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정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좀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방송에서는 저희가 처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무겁게 뱉겠습니다. 당시 형사계장, 아까 얘기한 보고서 써라고 했던 사람, 이 남자가 현재 용의자는 아니다 보니,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보니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시의 형사계장 이 남자는 참새잡이를 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유류품을 수거한 게 사건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5개월 뒤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께 한번 상식적인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나갔다. 유류품을 수거했다. 유류품을 어떻게 수거하지요? 우리 입장 다 아시죠? 어떤 봉투 안에 이렇게 조심히 담는다.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그걸 국과수에 보낸다. 부정하십니까? 우리가 사건에 대해 경찰 이런 거에 잘 모르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상한 게 있는데 당시 형사계장이 행적 자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유류품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팀 형사들에게 그 유류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공유조차도 안 하며 접근 자체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일반적으로 증거물을 확인하게 되면 수사팀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 보내봐, 검토자로 보내봐봐, 이렇게 해서 사건을 진두지휘해야 될 형사계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나중에 국가수로 옮겨서 감정을 받았는데 인혈 반응은 확인이 되겠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의심갑니다. 인혈 반응은 확인되는데 나머지 건 확인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증거는 훼손됐습니다. 일반 캐비넷에 들어가서 증거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당장 회수해서 빠르게 보내도 현찰을 판국에 그걸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형사계장은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한 차례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하나 마나 나는 몰라. 난 모른다고.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5가지를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던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립이라는 게 되십니까? 현재 경찰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때 수사했던 그 경찰들, 이게 지금 잘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떳떳할까요? 우리는 제대로 수사를 했어. 우리가 여기를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편파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편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실종됐다. 초등학교 2학년이. 단순 가출? 뭐 아저씨 따라갔대 오산으로. 그래 뭐 실종 단순 가출이겠지.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유류품이 나왔습니다. 얘기는 달라지죠. 그 유류품을 본 상태에서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유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건 고의성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갖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형사계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거든요. 아니,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자 혈안이 돼 있는 판국이었다. 난리가 나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비슷한 사건,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묻어두려고 했을까? 자체적으로 무언가 왜 움직이려고 했을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무언가 증거를 잡아서 범인을 잡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을까라고 보기에도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고자 했다면 바로 국가수법에서 체크를 했었어야죠. 그것조차 아니며 그러면 자신의 진급에 눈이 멀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1000%, 10,000% 뇌피셜입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유착 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을 안 하니까. 의심점은 남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현재 유류품도 모두 없습니다. 유족은 받은 적 없다. 경찰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분류가 말이죠. 단순 가출 실종이기 때문에 다 없앴습니다. DNA 분석도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요. 범인에게 물어서 수사를 알게 됐습니다. 범인에게 질문을 해야죠. 이춘재에게 말입니다. 근데요. 또 물어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수사관에게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춘재에게 묻고 싶은 말, 너 도대체 왜 이런 행동했니? 도대체 너는 욕구, 뭐 어떤 목적인 거야? 왜곡된 성적 욕구인 거야?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거야? 너는 왜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9살부터입니다. 많으면 70대까지. 넌 왜 그런 거야?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왜 멀쩡한 경찰관분들도 욕을 먹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많은 시민분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해야 합니까? 20년 전에도 법조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패서 조지고,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이 말을,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선량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수사관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진한 모든 사람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사람들 처벌해야죠. 그 사람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믿고 경찰이라 불러야 됩니까? 경찰이 아니죠. 근데 전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이 사건에서만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맡았던 사건들, 그 전에 했던 그 사건들에선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죠. 방송에서, 그것도 저 일반인입니다. 제가 공인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 그냥 여러 가지 자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독자분들 덕분에 좀 더 빨리 살 수 있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서 전달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러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게 만든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경찰 이상해요. 경찰이 사건 은폐하는 것 같아요. 조작하는 것 같아요. 욕먹어도 싼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저는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적혀있는 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로고를 갖고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모른다라고 그만하시고 법 앞에 유족 앞에 사죄하시고 처벌받으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뒷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이 기사가 떴을 때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사건을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공중파에서 뵙는 것보다 어떻게 네가 먼저 뵙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공중파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걸 방송을 할 수 없는 것 뿐이고 저는 그게 조금 더 가벼울 뿐이에요. 의문점을 던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 방송의 장점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들이 여러 번 먼저 나갔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촉이 좋아서 제가 무슨 탐정가 그런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자료를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게 방송에 나간 것 뿐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춘재가 14건을 자백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야 김원님 청주 얘기했던 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전혀 좋은 감정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남았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건이 있었다. 그게 화성 초등생 사건이 하나였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흘러간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발굴하고 있다. 시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 전달받고 그게 진행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충격을 먹고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14건의 사건이 있다. 청주 사건도 이춘재가 간 것으로 밝혀져. 수원 화성 초등학교 사건도 이춘재가 간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로 표면으로만 봤던 화성 초등생 사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춘재가 자백했대. 그때 당시에 몰랐지. 이춘재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 어휴, 이춘재가 얘기해서 어디 어떻게 찾아? 여기 이미 개발됐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책임 소재가 명확한 사건이에요. 저는 정말 고의적으로 숨겼다고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왜 했지? 이게 왜가 납득이 안 돼요. 이춘재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형사과장한테도 제가 이걸 던져야 돼요. 왜요? 왜? 이거 이상하죠. 우리의 입장도 이상하죠. 우리가 유족이 되면 어떨까요? 유족이면 더 슬플 거예요. 이춘재를 붙잡아서 너 도대체 왜 우리 애한테 그랬어? 라는 느낌이겠지만 이거를 경찰한테 제발 체포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뭐 영원히 못 나오게 이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러셨어요? 가 돼요. 너는 왜 그때 당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웃긴 게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수사 1차 기관이랑 둘 다 왜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달까? 여기서 수사를 했던 이 수사관들이 과연 여기서만 이렇게 했을까? 다른 데서 안 했을까? 여기선 안 했을까? 저기선 안 했을까?
10년 전에 퇴직했다고요? 경찰 생활 오래 해서 명예스러운 퇴직을 했나? 그러면 이제 뭐 연금도 나오고 있는 건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지키는 대신 뭐 국민의 지팡이라면서요. 민중의 지팡이. 우리를 지켜준다면서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일반인이고 소시민이기 때문에 전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러니까 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요, 수사본부가 차려졌죠. 진짜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를 잡아서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 당시의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브리핑하고 확인 검토 플러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그때 당시에 경찰을 수사하는 수사본부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형사분들, 경찰분들은 진짜 부끄럽고 힘들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선배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경찰 기관에서 다시 소환해서 이거 왜 그러셨어요? 몰라. 범죄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걸 자기 선배들이 와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춘재만이 아니라고. 이춘재만이 아니라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소시민의 마음입니다. 전 소시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채팅창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서 분명, 그리고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믿을래. 괜찮아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시민인 저로서는 이게 진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뒷이야기였습니다.